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 대응단 김희연입니다. 5월 12일 월요일 주말간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5월 9일에서부터 12일 사이 3,963명이 방문하였고 1,664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가 19.2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는 유튜버 17.91%, 커뮤니티가 9.55%, 현수막 8.17%로 제보되었습니다. 주말간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 글이 끊임없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최근 네이버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성 글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일부 이용자는 댓글을 통해 이재명에게는 총살밖에 없다는 등의 심각한 신변 위협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DC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라는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진짜 보수 대통합 가서 이재명 죽이러 가보자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베 저장소 커뮤니티에서는 투표한다는 의미로 흔히 쓰이는 찍는다, 뽑는다는 표현을 변형하여 이재명 후보의 신변 위협을 조롱조로 표현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각종 위협이 이어지는 만큼 민주파출소는 테러 등 대통령 후보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제보받을 수 있는 안전제보 코너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보받은 내용을 실시간으로 경찰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힙니다. 가짜뉴스 대응단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선거규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현수막에 따르면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 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첫날부터 해당 규칙을 어겼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김문수 후보 부천시 합동 출정식에서 김문수 후보의 슬로건을 강조하는 현수막 3개를 나열하여 행사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규칙을 명백한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가짜뉴스 대응단은 이에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례를 신속 접수하였고 부천시 선관위는 철거 조치 후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를 취할 것임을 김 후보 측에 행정 경고하였음을 밝혔습니다. 뉴스데일리와 편파기획 보도, 더 퍼블릭, 헤럴드 경제 여론조사, 외국 보도 등에 관한 언론 보도 관련한 대응입니다. 뉴데일리는 지난 4월 18일부터 대선 주자 공약 분석 시리즈 기획 보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건의 보도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약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보도는 공약의 쟁점이나 다양한 관점을 전달하기보다 공약을 반대한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명백히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보도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5건의 모든 기사에 대해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여전히 이재명 단일 후보와 범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을 단순히 합산해 비교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오차 범위 박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유권자에게 오도된 정보를 전달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일간 경북신문, 더 퍼블릭, 헤럴드 경제의 여론조사 왜곡 관련 기사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TV조선 신통방통 편파 내용에 대한 선방심의 심의 신청 보고입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 5월 9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하여 국민의힘에는 민주가 넘치고요. 민주당에는 입법 독재의 힘이 넘칩니다. 반대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민주당이 정말 민주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개인적인 감정과 편견이 들어간 발언을 통해 민주당을 폄훼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같은 날 TV조선 신통방통 프로그램은 전체 방송시간 중 61.9% 약 49분 동안 국민의힘 김문수 한덕수 대선 후보 단일화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 내용은 그 외 다른 주제 6가지로 할애해 총 27분가량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이슈만 나열하는 등 방송 내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위반 사례로 선방심의에 심의 신청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국 TV, 양영태 박사 TV 등 선거법 위반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대응 보고입니다. 고성국 TV, 양영태 박사 TV, 전옥현 안보 정론 TV, 공병호 TV 등 4개 채널은 악의적 영상으로 심각하게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어서 구글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이들 채널은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악질적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확산시켰으며 특히 특정 후보를 독재자로 규정하거나 빨갱이로 매도하는 헌법기관을 장악했다는 등 심각한 인격 모독과 함께 근거 없는 극단적 주장을 조직적으로 유포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위반 사례로는 공병호 TV에 수도권에서 10,000표 정도 유조표가 투입되는 상황이라는 선거 부정 날조, 고성국 TV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하려 들 것이라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전옥현 안보 정론 TV에 마은혁 같은 빨갱이를 헌재에 넣은 것도 이재명, 이제는 정부에다가 빨갱이를 받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극단적 국가안보 위협 조장 발언, 양영태 박사 TV에 이재명을 협파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고 자유가 없어진다는 극단적 공포 선동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악질적 영상들을 즉각 구글에 정책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신고했으며 현재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입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03번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후보 자리 강탈 시도라는 경악스럽기 그지없는 목불인견 막장극 사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두고 단일화 과정이라며 터무니없는 민주당과 비교하며 계속해서 국민을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월 9일 의원총회에서 역대 모든 대선 후보 단일화는 잡음이 있었다. 오히려 이재명식 잡음 없는 단일화는 거짓쇼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전강재 대변인은 국민의힘에는 민주가 넘치고요. 민주당에는 입법 독재의 힘이 넘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대국민 경선 사기극을 저질러 놓고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리고 단일화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며 명백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 등 비민주 독재 국가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국민과 당원들이 선출한 대선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정당 쿠데타를 저질러 놓고 뻔뻔스럽게 민주당을 언급하며 거짓말을 하는 태도에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거짓말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 SNS를 통해 대법원장 청문회는 삼권 분립 파괴 폭거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청문회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로 오히려 사법부의 정당 정치 훼손 시도 의혹에 대해 점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기에 김문수 후보의 삼권 분립 파괴 폭거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전원 합의체 해부 9일 만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과를 내림으로써 스스로 졸속 재판 의혹을 초래하였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였습니다. 나아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려 하였습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해당 절차는 이례적이라고 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